안녕하세요. 오늘 딥 다이브에서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주제는 바로 공부할 때 음악이나 백색 소음 듣는 습관인데요.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집중력을 해치는 걸까요? 특히 조용한 시험장 가면 어떨지. 이게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오늘 저희가 답을 찾아볼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사 있는 음악, 클래식, 백색 소음 같은 다양한 소리가 당신의 집중력, 기억력 같은 인지 능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둘째, 만약에 소리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익숙해졌다면 조용한 시험장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지, 소위 맥락 의존 기억이나 상태 의존 기억 때문에 말이죠. 이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음악이 기분을 좀 좋게 하고 도파민 분비 이런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즐겁게 시작하게 해준다는 점, 이거 되게 솔깃한데요? 실제로 어떤 연구는 성적이 올랐다는 결과도 보여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잖아요.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너무 신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잔잔하면 그 최적의 각성 상태를 벗어나서 오히려 집중을 방해한다고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특히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가사가 있는 음악? 이건 좀 주의해야 합니다. 뇌가 그 가사 내용이랑 공부 내용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면 인지적인 부담이 확 커지거든요. 네네. 마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띄워놓은 것처럼요. 그래서 특히 읽기나 암기할 때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통 가사가 없는 기악, 클래식 같은 거 이런 걸 더 낫다고들 하죠. 이게 심리적 안정이나 스트레스 좀 줄여주고 집중력을 지속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클래식이 만능인가요? 근데 여기서 잠깐 모차르트 효과 신화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모차르트 음악 듣는다고 지능 자체가 막 좋아진다. 이건 사실 과학적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정말요? 네. 그냥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각성 수준이 좀 올라가는 효과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백색 소음을 어떨까요? 쉬 하는 소리나 빗소리 같은 거요. 주변에 시끄러운 거 싹 덮어줘서 집중 잘 된다는 이야기 진짜 많잖아요. 네네. 심지어 어떤 연구 보니까 백색 소음이 기억력은 10%, 집중력은 무려 50%나 올렸다는 결과도 있다던데요. 와, 이거 진짜면 대단한데요. 네, 백색 소음이 카페 소음이나 옆에서 나는 갑작스러운 소리 같은 걸 가려주는 청각적 마스킹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일부 연구, 특히 ADHD 아동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주의력 향상 효과가 관찰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시된 수치들 있잖아요. 네, 50% 이런 거요. 그렇죠. 그건 좀 특정 조건하에서의 결과일 수 있으니까 무조건 믿기보다는 그냥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소리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요. 정작 소리가 없는 조용한 시험 환경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점.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 맨날 듣던 그 음악이나 백색 소음이 없으면 시험 볼 때 배운 내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치 중요한 단서, 열쇠를 딱 잃어버린 것처럼요. 네, 그게 바로 맥락 의존 기억이라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배울 때요, 그 주변 환경, 소리를 포함해서요, 그것도 같이 기억 속에 저장이 되거든요. 같이 저장되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시험 보는 환경이 내가 공부했던 환경이랑 다르면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한 인출 단서가 부족해지는 거죠. 당신이 만약 특정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했다면 그 음악이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그 단서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음악이 만들어냈던 어떤 특정 기분이나 각성 상태 있잖아요. 이건 상태 의존 기억과 관련이 깊죠. 이것도 시험 때 달라지면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무조건 조용히 공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제 생각에는 점진적 적응입니다. 점진적 적응이요?
네.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일 때 듣는 소리의 볼륨이나 시간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으로 실제 시험처럼 완전한 침묵 속에서 모의고사를 치거나 복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아, 실전처럼. 그렇죠. 몸이 그 조용한 상태에 익숙해지도록 뭐랄까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이네요, 진짜. 네. 그리고 만약에 음악이나 소리를 기분 전환이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썼다면 시험장에서도 쓸 수 있는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심호흡이나 마음 챙김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연습해두는 게 좋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오히려 학습 내용을 능동적으로 요약하거나 스스로 질문하는 식으로 공부 자체에 더 깊이 몰입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 들어보니까 결국 이 소리가 공부의 최고다. 이런 정답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나한테 맞는 소리를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내가 배운 걸 보여줘야 하는 그 조용한 시험 환경, 여기에 미리 대비하고 적응하는 거군요. 와, 정말 중요한 통찰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요. 단순히 무슨 소리를 들을까? 이걸 넘어서서 그 소리가 당신의 학습 과정, 그리고 최종적인 시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좀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소리가 없는 침묵 속에서 오히려 내 집중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나만의 내적인 방법은 뭘까 하고요. 어쩌면 이게 단순히 학습 효율을 넘어서 당신의 진짜 학습력을 키우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